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어폰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어폰? 이 사람들은 이거를 인이어 헤드폰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원모사에서 나오는, 이번에 새로 나온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하고 있는 트루 와이어리스와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하고 있는 넥밴드형 이어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제품은 먼저 협찬을 받아서 제품을 받은 다음에 리뷰를 한 것이고요. 수입원과 저는 이 노이즈 캔슬링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음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회사 대 회사에 이제 컨설팅 계약을 맺고선 진행을 하던 일이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좀 오늘 놀란 게 좀 있어서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 트루 와이어리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넥밴드에서 소개를 해 드릴 건데, 마지막에 제가 왜 이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놀라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먼저 이 트루 와이어리스 버전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이 원모의 ANC TWS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트루 와이어리스로 나왔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부터 들어가 볼게요. 특징은요, 일단은 말하는 게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가 되고 있는 인이어 헤드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노이즈 캔슬링만을 위한 DSP가 따로 내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을 처리하기 위한 DSP를 분리해서 처리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다이나믹 드라이버와 BA 드라이버를 동시에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5.0의 AAC 코덱과 aptX 코덱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메탈 케이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무선 충전을 가능하게 해놨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물리 버튼과 터치 버튼이 동시 동작하게 되어 있고, 6시간을 사용을 할 수 있고, 케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22시간을 쓸 수 있고요.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조금씩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점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제가 이 제품을 처음 받고 나서 중국 제품인 건 알고 있었지만 좀 놀란 것은 외형이었습니다. 마감 상태라든지 포장 상태라든지 메탈로 되어 있는 그 느낌과 이 케이스의 뚜껑 닫히고 열리는 이 자성의 느낌, 그리고 이어버드 자체의 이런 카본으로 되어 있는 마감과, 이게 실제 카본은 아니겠죠. 카본으로 되어 있는 마감과 이런 고무나 플라스틱, 이런 이어 후크처럼 되어 있는 이런 지지하는 부분들, 이어 팁 부분들에 대한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 비슷한 금액대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이 있지만, 실제로 제가 그냥 딱 처음에 보고 딱 느낌은 와, 한 20만원, 30만원대 제품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외형이, 그 다음에 포장 상태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장점으로 놓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장점은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어팁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줍니다. 이어팁의 모양과 재질이 조금 다른 애들을 이제 소, 그 다음에 중소, 중대, 그 다음에 대, 이런 식으로 4가지 형태로 해서 8개 이상을 제공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귀에 정확하게 맞는 이어팁이 될 수 있도록, 이어폰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보통 고급 이어폰들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고급 이어폰들이 다양한 이어팁을 제공하듯이 얘도 이어팁을 제공을 해서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것도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점입니다. 그 다음 장점은 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앱을 통해서 노이즈 캔슬링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제일 센 거와 중간 거,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끄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톡스루라 그래서 밖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외부 소리 청음 기능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배터리 양도 체크할 수 있는, 펌웨어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앱을 제공한다는 것도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얘네들이 얘기할 때는 톡스루 기능, 보통 외부 소리 듣는 기능, 트랜스페런시 기능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톡스루 기능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네. 생각보다 괜찮고, 딜레이도 별로 없습니다. 이게 톡스루 기능을 많이 했을 때, 딜레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저가형 이어폰들을 조금 봤었는데, 얘는 딜레이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못 느낄 정도였고, 그리고 톡스루가
국내 삼성 제품이 갖고 있는 톡스루보다도 좋았어요. 품질이요. 예, 얼마 전에도 제가 삼성 거 리뷰도 하긴 했었지만 그거보다도 토크스루 기능은 외부 소리 청취하는 기능은 더 자연스럽고 좋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되게 완벽하게 좋지는 않아요. 예, 완벽하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들을만하게 마치 오픈형 이어폰을 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게 비슷하게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장점으로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장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소리에 대한 장점인데요. 히즈 노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히즈 노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물론 이 10만원 중반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트루 와이어리스라고 한다면 10만원 넘어가는 제품들은 히즈 노이즈가 잘 들리면 안 돼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과 비교하면 별 장점은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도 제가 볼 때는 더 잘 안 들리는 편? 노이즈가 거의 거슬리지 않는 그 정도 수준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조용한 환경에서 들어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소리적인 부분인데 좀 대중적인 톤 밸런스를 잘 찾았다는 것을 장점으로 놓을게요. 대중적인 톤 밸런스라고 하면 약간의 V자형 쉐입이죠. 저음도 튼튼하게 나오고 고음도 약간 찰랑찰랑하게 나오는, 그렇다고 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막 V자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살짝 올리고 살짝 올렸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어폰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와, 이거 괜찮다. 저음 잘 나오고 고음 잘 나오고, 야, 이 이어폰 좋다. 야, 이거 어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냥 끼고 딱 들으면 야, 이거 소리 좋다. 와, 괜찮네. 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두 다 동의할 만한 그런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플랫한 성향이라든지 아주 그냥 조미료가 안 들어간 아주 그냥 깨끗한 그런 소리를 찾으신다면 거기에는 조금 안 맞으실 수도 있지만 대중적인 음악들을 들을 때 충분히 저음도 잘 나오고 고음도 찰랑찰랑 잘 나오는 그런 사운드는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톤 밸런스로 되어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장점입니다. 요거는 제가 뽑은 소리적인 장점인데요. 저음이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중저역부터 시작해서 아주 낮은 저역대까지, 그러니까 중저역, 저역, 아주 낮은 저역까지 놓고 본다면 굉장히 잘 만졌어요. 굉장히 잘 튜닝을 했습니다. 튜닝을 정말 잘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 대역대는 확실히 굉장히 타이트한 저음을 내면서도 과하지도 않고 어디 하나 저음 쪽은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소리, 되게 다이나믹하면서도 풍성하면서도 이런 좀 모든 장르에 좀 맞을 만한 그런 저음의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저음은 제가 들으면서 와, 이게 중국 애들도 이젠 진짜 튜닝이 많이 발달했구나. 그래서 그런지 저음 밸런스 잡아놓은 거 보면서 이 정도면 진짜 잘 잡았다. 네, 그렇게 느낄 정도였어요. 그래서 베이스의 그런 밸런스, 베이스의 소리 톤 이렇게 듣고 그래, 16만 원짜리 이어폰에서 이 정도 베이스 나오면 괜찮지, 괜찮지 할 정도로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그런 잘 정리된 베이스 소리가 저는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걸 장점으로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장점입니다. 그 다음 장점은 이 가격대에 맞는 음상과 스테레오 이미지예요. 이게 음상과 스테레오 이미지가 그렇게 뛰어나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10만 원대 중반에 있는 애들과 비교를 한다면 그나마 괜찮은 음상과 스테레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블루투스의 한계가 안 느껴질 정도 아닌가요? 라고 하면 아니요, 그건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리뷰했던 삼성 제품에 대한 리뷰보다 그때의 음상과 스테레오 이미지보다 얘는 못해요. 네, 그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10만 원 중반대에 있는 애들 치고서는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버즈 라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착용하는 방식대로 했을 경우에 음성과 스테레오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 그랬잖아요. 20-30만 원대 애들과 견줄만 하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약간 10만 원 중반대에서는 괜찮은 음성과 스테레오 이미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사실 놀란 부분인데 노이즈 캔슬링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상당히 좋아요. 이 노이즈 캔슬링이 중국이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이 발달했나 싶을 정도로 좋습니다.
안쪽에 마이크가 있어서 마이크로 속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모니터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또 모니터링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개의 마이크를 갖고서 안에 있는 소리,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소리를 분석해갖고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것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만을 위한 DSP를 따로 둬서 그 DSP는 순수하게 노이즈 캔슬링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그게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냐면, 제 솔직한 느낌입니다. 얘하고 얘가 비슷한 수준이 나옵니다. 네, 노이즈 캔슬링만 놓고 보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진짜 얘가 조금 더 나아요. 네. 왜냐하면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커널형이긴 하지만 약간 겉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커널의 입구 쪽만 막아주는 형태예요. 네, 이거 반대로 꼽았구나. 네. 커널의 입구 쪽만 막아주는 형태예요. 입구 쪽만. 속까지 들어가지 않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커널의 입구 쪽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이어버드처럼 속까지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귀가 좀 더 밀폐가 잘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차음이 조금 더 나은 상태에서 노이즈 캔슬링까지 들어가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애플의 노이즈 캔슬링보다도 얘가 조금 더 나은 면이 있을 정도로, 둘이 비등한데 얘가 조금 나은 면이 있을 정도로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소니 제품하고 비교하면 어떠냐? 소니보다는 얘가 더 좋아요. 소니의 노이즈 캔슬링보다 얘가 더 좋고요. 얼마 전에 했던 그 제품의, 삼성 제품의 노이즈 캔슬링보다도 얘가 더 좋아요.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해서 그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에 대해서 놀래서 이 리뷰를 하게 됐고, 사실 그것 때문에 이 두 제품을 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걸 마지막 장점으로 놓고 볼게요. 그렇다면 단점은 없을까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끼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딱 느낄 겁니다. 큽니다. 많이 큽니다. 툭 튀어나옵니다. 제가 체격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게 튀어나올 정도고요. 실제로 이어버드를 보게 되면 크기가 커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크기가 큽니다. 소니 제품과 비슷한 크기가 되고요. 네, 소니 제품과 비슷한 크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 크래들, 그러니까 이 케이스도 큰 편에 속합니다. 지금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큰 편에 속합니다. 물론 소니와 비슷하게 열리면서 소니보다는 이 깊이가 조금 얕은 면은 있지만 소니 게 큰 거죠. 하지만 근래 보기 드물 정도로 이 큰 사이즈를 자랑한다는 것. 여성들 같이 얼굴이 작으신 분들이 끼게 되면 진짜 툭 튀어나오는 그런 모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외형적인 문제, 이 부분은 단점이 아닐 수가 없어서 첫 번째 단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이 이어버드가 터치로도 동작을 하고 위에 있는 버튼으로도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 터치로 동작을 하게 됐을 때 보통은 제가 일반적인 터치된 애들에게 이 정도 강도로 치거든요. 왜냐면 귀가 눌리는 느낌이 싫어서 이 정도로 이렇게 치는데, 이 정도로는 터치가 동작을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하긴 하는데 잘 안 해요. 그래서 좀 세게 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세게 쳐야 되는데 이게 세게 칠 때마다 귀가 팍팍 눌리는 느낌이 나서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이 터치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는 펌웨어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런 게 조금 나아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터치가 조금 강하게 해야지만 동작된다는 것은 단점이에요. 단점이 확실합니다. 그래갖고 귀가 약간 눌리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 단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점입니다.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 계산하는 그 프로세서에서의 오류인 것 같은데요. 노이즈 캔슬링을 동작을 시키거나 아니면 패스 스루라는 밖의 소리를 듣는 기능을 동작을 시켜서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소리가 살짝씩 달라질 때가 있어요. 아마도 이 귀 안에를 모니터링하는 마이크가 있는데, 그 마이크가 안쪽을 모니터링하는 데이터와 겉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의 오차가 조금씩 있는 거를 중간중간 보정을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소리가 중간중간 한쪽이 탁 바뀌고 한쪽이 탁 바뀌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자주 생기는 건 아니고 뭐 한 2, 3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 그 다음에 안 날 때도 있어요. 안 변할 때도 있는데, 처음에 기능을 켜고 한 2, 3분 있다가 한 번씩은 살짝씩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요것도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현재 갖고 있는 제 버전에서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약간씩 민감하게 뭐가 바뀌었지? 뭐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그게 물론 오디오가 나오는 그 오디오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고요. 노이즈 캔슬링 펑션에 지장을 주고 그 다음에 밖에 소리를 듣는 그 토크스루, 그러니까 외부 소음 듣는 기능을 할 때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 소리에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단점은 소리적인 부분인데요. 이거는 제가 조금 하게 좀 봤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소리적인 단점, 특히 톤 밸런스에서 소리적인 단점을 조금 찾을 수 있었어요. 나머지 소리적인 단점은 10만원 중반대에서는 이 정도는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뺐고, 하지만 톤 밸런스는 10만원 중반대에서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뽑은 단점들, 톤 밸런스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제 저역에서부터 중역까지는 크게 문제 삼을 게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제가 몇 개를 적어놨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5.4K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5,400Hz, 그죠? 5.4kHz, 5.4kHz를 중심으로 4K에서 한 6K 사이의 소리 있죠. 4K에서 한 6K 정도 사이의 소리가 조금 부스트가 돼 있어요. 예, 부스트가 돼 있는데 그게 다른 음역대보다 3에서 한 5dB 정도 부스트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약간 피크 치듯이 부스트가 되어 있는데 그 대역대가 어떤 목소리에서는 치차름이 한 5.4K까지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5.4kHz까지 소리가 조금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치차름이. 그래서 제가 조금 소리를 들었을 때에 약간 그런 느낌들을 좀 받았어요. 특히 여성 목소리라든지 남성 목소리에 치차름이 조금 많은 우리나라 음악이 아닌 외국 음악을 조금 듣게 됐을 때 치차름이 좀 강조되는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톤 밸런스가 조금 귀에 거슬렸고요. 두 번째 톤 밸런스가 거슬린 게 언제였냐면 11kHz 근처. 11kHz 근처가 부스트가 좀 많이 되어 있어요. 거기도 한 3, 4에서 5, 6dB 정도 부스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스트 된 걸로 들으니까, 그러니까 5400하고 11K니까 거의 2배가 되는 그런 배음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부스트가 돼서 들리더라고요. 그 부스트가 돼서 들리니까 밝게는 느껴져요. 소리가 좀 밝다라고는 느껴지지만 특별한 그 대역대가 부스트가 되니 특별한 소리들만 조금 좀 강하게 들려요. 예를 들면 하이햇 소리라든지 크래시 소리가 조금 강하게 들려요.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리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모한테 조금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그 대역대를 살짝씩만 정리를 해도 굉장히 좋은 이어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15K까지는 그러고 나서 15K까지는 톤 밸런스가 괜찮게 나오다가 15K부터 시작해서 16K까지 쭉 하고 떨어져요. 갑자기 소리가 15에서 쭉 떨어지기 시작해요. 소리가 확 떨어지면 롤오프가 되면서 물론 블루투스 환경에서는 그 이상 대역이 잘 안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웠어요. 16까지 좀 뽑아주고 그 위에까지도 갔으면 좀 좋겠는데 15까지만 충실하게 해주고 15 이상부터는 쑥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 단점으로 놓도록 할게요. 그래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원모 제품의 넥밴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넥밴드형으로 나와 있는 원모의 ANC 프로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은 거의 동일한, 트루바에서 되게 동일하지만 거기서 약간의 특징적으로 다른 것들,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부분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특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넥밴드 타입으로 나왔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이 제품은 LDEC이 됩니다. 네, 그래서 블루투스에서 LDEC과 AAC를 주력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마찬가지로 다이나믹 드라이버와 BA 드라이버가 결합으로 되어 있는 동일한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얘는 특히 바람의 소리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더 내장을 하고 있어요. 약간의 공간이 더 있다 보니까 배터리 파워와 DSP를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바람의 소리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더 탑재를 했고요. 대신에 그 기능을 넣는 대신에 패스스루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 소리를 듣는 기능이 없어요. 그 없애는 이유는 이거겠죠. 이런 넥밴드의 장점이 뭡니까? 이렇게 쓰고 있다가 뭐 하고 그냥 내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하고 내리면 되는 거고 그냥 한쪽만 껴도 되는 거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유로운 거죠. 이게 트루 와이어리스와 이 넥밴드가 사실은 편한 걸로 따지면 넥밴드가 훨씬 편해요. 하지만 이 모양새가 조금 이상해서 그런 거지. 뭐 얘는 이렇게 자석으로 붙여놓을 수 있지만 이 모양새가 조금 그래서 그런 거지. 넥밴드가 사실은 편하게 진짜 편하죠. 이렇게 쓰고 있다 놓으면 되고 그 트루 와이어리스는 케이스 없으면 케이스 없고 주머니에 2개만 넣고 다니다가 케이스 따로 잃어버려, 이어보드 잃어버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죠. 사실 이렇게 되면서 이 공간이 충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을 수 있지만 그리고 패스থ루 기능도 필요가 없는 거죠. 빼버리면 바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빼버렸고요. 얘는 이제 IPX5 등급의 방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 오거나 땀 오거나 할 때 운동할 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버튼은 이쪽에 있는 물리 버튼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터치 기능은 없고요. 그리고 한 번 충전으로 20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장점인데요. 첫 번째 장점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넥밴드라는 거예요. 예. 이 넥밴드라는 게 사실은 큰 장점이죠. 예, 단점도 될 수 있지만 단점이 나오긴 합니다. 이 넥밴드라는 것이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사실 작업하는 사람들은 넥밴드가 훨씬 편해요. 두 손으로 딴짓하다가 사실 전화가 오면 이렇게 딱 받으면 되거든요. 사실 저희 와이프가 넥밴드를 진짜 좋아해요. 예. 와이프가 이제 집에서 가정 일을 할 때 목에 항상 차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를 듣거나 음악을 들을 때 이렇게 하다가 전화가 와도 그냥 듣고 아니면 내려놓고 뭐 다른 집안일을 볼 때도 편하게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넥밴드가 주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트루 와이어리스가 주는 자유로움도 있지만 넥밴드가 주는 자유로움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첫 번째 장점으로 놓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장점은요. 패스스루를 지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장점에서 패스스루를 지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에서 하나가 지워지는 거죠. 대신에 들어가는 게 뭐였죠? 아까 얘기한 대로 바람의 소리를 억제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바람의 소리가 들어왔을 때 바람의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이 사실 이 이어폰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넥밴드에 있는 게 아니라 이어폰에서 감지하는 마이크가 이 안에 또 있거든요. 바람을 감지하는 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스루를 지우고 넥밴드에 있는 다른 기능, 그러니까 바람의 소리를 제거하는 기능을 추가를 해야 된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L덱이 된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L덱도 잘 알겠지만 수신거리가 짧아서 그렇지 L덱을 썼을 때에는 훨씬 더 좋은 음질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환경이 좀 안 좋으면 L덱도 비트레이트가 떨어지면서 저품질의 음질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태라든지 좋은 환경에서는 일반적인 코덱들보다 훨씬 더 좋은 음질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음질을 낼 수 있는 이어폰에서 L덱이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WS 제품, 이 제품에 비해서 이 제품은 볼륨 크기가 일반적인 TWS랑 같아요. 그런데 이 넥밴드는 그거에 비해서 한 20-30% 소리가 큰 것 같아요. 네, 소리가 좀 더 크게 재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루 와이어리스 기본적으로 나오는 트루 와이어리스 제품들이 이제 볼륨 제한이 있다 보니까 소리가 더 크게 안 나가고 배터리 사용 양을 늘리기 위해서 약간 좀 이렇게 한계를 걸어 놓거든요. 한계를 좀 걸어 놓는 편인데 얘 같은 경우는 배터리 충분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한계를 좀 많이 풀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좀 크게 들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제품보다 이 제품의 ANC가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두 제품의 노이즈 캔슬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대급으로 되게 좋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마지막 공통된 장점이긴 하지만 노이즈 캔슬링은 더 좋고요. 그리고 얘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했을 때 약간의 단점들이 있었는데 얘에서는 하나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더 안정적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이즈 캔슬링만 놓고 본다면 이거 막강합니다. 네, 막강한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얘의 단점은 없을까요? 물론 아까 TWS에 있는 단점에서 같이 놓고 보면서 같이 지워나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점은 넥밴드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넥밴드에서 좋기는 하지만
넥밴드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예,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 같다라는 의미, 약간 느낌도 있고, 아재죠. 아재 같다는 느낌도 있고, 조금 그런 거는 있어요. 좀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이건 좀 편견인 것 같아요. 깨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품질의 그 넥밴드는 괜찮아요. 차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넥밴드라는 거 그래도 이거 단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단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요. 사실 넥밴드형 우리나라에 이제 블루콤이라는 회사가 만든 거, LG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톰플러스 뭐 이런 것들. 걔네들이 넥밴드를 정말 잘 만들죠. 예, 정말 최고죠. 그런데 걔네들 거에서 제일 좋은 건 뭐죠? 이어폰이 슉! 딱! 다 쓰고 나면 탁 넣으면 촥 들어가는 거. 그쵸? 익스트랙트가 되는 거였는데 얘네는 그게 안 돼요. 아마도 그게 그 LG에서 또 블루콤에서 특허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덜렁덜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해놓은 거는 왜 자성을 만들어서 붙일 수 있다. 사실 자성이라기보다는 원래 자석 들어있는 걸 활용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목걸이처럼 놓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건 그냥 그래서 이 덜렁덜렁 밑에 있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착 해서 싹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특허가 걸려 있어서 그런지 다른 회사들이 그것은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근데 사실 그 톰플러스 초반에 보면 자석으로 여기다 부착할 수 있도록 해놨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딱 여기도 달려있게 그렇게라도 나오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 얘는 이렇게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점이 확실하죠? 네, 단점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점입니다. 이거는 원래 있던 단점에서 지워야 되는 거예요. TWS에서는 터치에서 생기는 그런 오류들 좀 세게 쳐야지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얘는 물리 버튼만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지워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단점이 하나가 더 지워지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좋고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을 썼을 때, 그 다음에 톡스스루, 그러니까 외부 소리를 듣는 기능을 켰을 때 약간씩 소리가 살짝 변하는 그런 오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처음 동작시키고 한 2-3분, 3-4분 있다가 그런 게 탁탁 나온다고 했었는데 얘는 그게 없더라고요. 아마도 그게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좌우의 밸런스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뭐 프로세서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 같다고 했는데 얘는 한 프로세서를 양쪽으로 나눠서 써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단점에서 지워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네, 이 두 제품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통합 품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면 이 두 제품의 통합 품질에 대해서도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통합 품질 테스트 시간입니다. 현재 조용한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 제품은 원모의 ANC TWS의 이어폰으로 여러분들께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듣고 있는 소리는 그 원모어의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되어 있는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으로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통화를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현재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원모어의 넥밴드형 ANC 프로 제품의 소리입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통화를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그 지하철 소음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현재 듣고 있는 소리는 여러분들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이어폰으로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원모 ANC TWS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에서 대화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런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원모의 이어폰으로 소리를 듣고 계신 것입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시끄러운 지하철 안에서는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듣고 있는 소리는 원모의 ANC 프로 제품 넥밴드형 제품의 그 소리입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 만약에 통화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듣고 있는 소리는 넥밴드형, 원모의 넥밴드형
이어폰의 소리입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통화 품질은 어떠셨나요? 이 통화 품질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저는 원모해서 사실 이 원모 제품은 그 전에 한번 다른 분들을 통해서 받아서 한번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그닥 매력 있지가 않았어요. 뭐 이 정도면 뭐 다른 좋은 제품들도 꽤 있으니까 해서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원모 제품은 그냥 노이즈 캔슬링을 제거하고 비교한다면 그래 중국 제품이 이 정도 금액을 해서 한다면 외형도 이 정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 정도 음질은 나와야 될 것 같고 LDAC도 돼야 될 것 같고 aptX 돼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기준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중국 제품들 요새 게 너무 좋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만 놓고 본다면 사실 그렇게 큰 매력이 있나?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갖고 있는 노이즈 캔슬링은 저는 중국 제품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역대급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얘하고 견줄 만하고요. 소니 제품보다도 더 강력한, 물론 소니 제품이 이제 마크 4가 나오죠. 마크 4가 나오면 그 마크 4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크 3와 비교한다면 정말로 걔네들보다 앞서는 얘와 얘가 견줄 만한 그런 품질이 되는 그런 노이즈 캔슬링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장거리 여행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다. 비행기를 타고선 뭐 10시간을 어딘가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에어팟이나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갖고 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노이즈 캔슬링에서는 중국 제품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부분은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리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게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소리를 들어보고 느껴보니까 원모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 라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유익한 영상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대한 선택을 하는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